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쉬운 네 번째 윤리학 연구소 롤스의 정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정의해서 이게 이제 고정과 윤리 이 대단원 3단원에 보면은 고정에서 찾는 이상사회에서 144쪽이 돼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정의의 원칙 그랬으니까 정의로운 사회에는 당연히 정의의 원칙이 내재되어 있겠죠.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 단원에서 두 번째 롤스의 정의의 원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 있어서의 학습 목표는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차등의 원칙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정의의 원칙은 두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내용에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요 두 가지 사항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사회의 기본 구조라는 용어가 있어요. 사회의 기본 구조는 사회 제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권리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이때 권리는 내가 주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권리와 의무 및 이익과 부담을 분배하는 기본 방식, 이 얘기는 권리는 곧 이익이 되고 의무는 부담이 되는데 이것을 분배하는 기본 방식, 그랬으니까 분배를 하되 갈등 없이 어떻게 분배를 하겠느냐 이 얘기겠죠. 그래서 사회의 기본 구조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적 정의감, 이거는 모든 정의관에서 일반적이라는 얘기니까 모든 이에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불평등 분배를 정당화하는 일반적 조건을 규정하는 정의관입니다 그랬어요. 자, 불평등 분배라는 거는 우리가 평등 분배는 모두 동일하게 똑같은 조건에서 나눠준다는 거죠. 근데 불평등 분배라는 건 차등적으로 나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차등적으로 나누는 게 뭐예요? 이게 한 국가가 한 정부가 운영할 때 나타나는 사회복지 정책이 불평등 분배의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일반적 정의가는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분배하는 게 아니라 차등적으로 어느 정도 분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일반적 정의관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정의의 두 원칙을 한번 살펴봅시다. 정의의 두 원칙은 우리가 정의의 두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그랬어요. 원초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최초의 자연 상태의 우리의 입장을 그렇게 가상적으로 추론하자라는 얘기가 원초적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상적인 입장으로 우리를 만들었을 때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조건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입장일 때 이렇게 돼요. 같은 입장일 때 정의의 두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의 정의의 두 원칙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그랬어요.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공동체 내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가 모든 것을 허용하지를 않아요. 만약 허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플라톤이 얘기하는 정치체제 5번째 중에 4번째가 민주제인데 제 멋대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권리를
권리의 입장을 옹호해 줍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우리는 기본적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으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동등한 것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입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결국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두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이 불평등이 어떻게 돼요?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조정의 의미라는 것은 그러니까 갈등의 최소화, 이렇게 되겠죠. 갈등의 최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 있어서 이 첫 번째 A는 그 불평등의 모든 사람을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가 되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이익이 되리라는 것에 합당하게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모두 동일한 가치의 이익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약간 차별적인 이익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어떤 채용이나 아니면 거기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등한 조건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쟤만을 위해서, 저 사람만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조항이 아닌 모두가 동등한 입장이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누구나 거기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선발의 의미는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여기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의 모든 사람을 이익이 되리라는 얘기는 이 이익은 유형적일 수도 있고 무형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무형의 이익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괜찮다라고 합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을 우리는 얘기해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들은 두 가지의 정의 원칙이요. 이미 말했듯이 1차적으로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이 두 가지의 원칙이 최소한 첫 번째,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으면서 나의 자유를 지킬 권리가 있다. 두 번째,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익이라면 우리는 인정을 하겠다. 세 번째는 이게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기회는 동등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의무와 권리의 활동을 규제하고 그랬으니까 의무와 권리의 활동을 규제하고 하면 이 얘기는 권리는 자기가 만용적이거나 아니면 너무나 지나치게 주장을 하면 상대가 해를 입으니까 적절한 자유를,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무는 어떤 사람한테 과도하게 부여채 미워, 그러니 쟤한테는 의무를 많이 줘야 돼,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규제하고 사회적 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규제한다라고 하니까 이때 이익의 배분을 규제한다는 얘기는 적당한 형태에 있어서의 나눔, 적절함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적절함을 지닌다, 적절함을 지닌다. 이 정식에서 제1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규정, 이게 첫 번째 거는 평등한 자유를 규정하는 거겠죠. 규정하고 보장하는 사회체제의 측면에 적용되는 것이고,
제2의 원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고 이미 사회 경제적으로 차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불평등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확립하는 사회 체제의 측면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있긴 있어. 그런데 이게 사회의 체제를 붕괴시킬 정도가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사회 체제의 측면에 적용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이 기본적 자유에는 대략 정치적 자유에서 기본적 자유에는 정치적 자유로 해서 투표의 자유와 공직을 가질 자유, 그 다음에 언론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심리적 억압과 신체적 폭행을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 인신의 온전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국가는 제일의 목표가 뭐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소유된 각각의 재산에 대해서 이게 약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규정하는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가 포함된다. 자, 이거 보세요. 법의 지배라는 개념으로 지금 법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 당신을 내가 잡아가겠어. 경찰서로 오세요. 아니면 검찰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기 위해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야, 법에 이리 돼 있으니 너 와봐. 이렇게 강압적인 형태로 법을 핑계대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을 끄집어 들이는 거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거 보세요.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들은 동일한 기본적 권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들은 동일한 기본적 권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는 뭐가 있죠? 정의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 정의의 원칙이 모든 사람한테 동등하게 적용이 됐을 때 우리는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에는 동일한 기본적 권리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들은 제1원칙에 따라서 평등해야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등하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두 번째 원칙은 우선 소득 및 재산의 분배와 권한.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죠. 소유. 예. 그리고 책임 및 명령계통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조직들이 기획에 적용된다. 이 얘기는 자, 제2의 원칙은 차등은 우리가 불평등의 차등은 있으되 기회의 공정함과 불평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이 불평등은 양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한테는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기회가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위를 개방함으로써 제2원칙을 적용하게 되며 이러한 조건 아래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의 결과물로 나타난 불평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은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하는 서열적 순서로 배열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 제일 원칙이 뭐였어요?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은 평등의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불평등이 되면 정의의 원칙은 이미 깨진 거예요.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인 척하는 그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의한 사회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제일 원칙이 요구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 경제적 이득에 의하여 정당화되거나 보상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평등을 제외한 어떠한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원칙에서 제1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들은 단지 다른 기본적 자유들과 상충할 때에만 그 내부에서 제한되며, 이때 기본적 자유들과 이 자유가 다른 기본적 자유들과 상충할 때 얘기는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상충이 된다라는 얘기는 해가 됐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서로 간에 있어서 부딪히지 않는 그러한 간극의 틈을 가지는 자유, 제한적 자유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들은 다른 자유들과 충돌할 때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유들 중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 자유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직은 우리가 이게 기본적 자유입니다.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1원칙인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합니다. 평등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것만은 절대적이죠. 근데 제2의 원칙은 절대적일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이 자유들이 조정되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체제, 이렇게 체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체계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정의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라는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와 소득에 분배해서, 지금 보세요. 부와 소득에 분배해서 불평등 및 권력의 계층화는 반드시 동등한 시민권의 자유 및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한에서 그랬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제2의 원칙에 그 두 번째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시민권의 자유 및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한에서 생각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은 기회를 안 준 상태에서의 부를 몰아준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지만 동등한 상태에서 기회는 줬는데 저 사람은 부가 많고 내가 부가 적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과정이 공정하다면이라는 표현으로 롤스에게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원칙은 그 내용에 있어서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정의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제일 원칙은 일반적이고 절대적이지만 제2의 원칙의 두 가지는 특수한 정의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두 개의 특수한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정의관을 그랬어요. 두 개의 특수한 원칙은 일반적 정의관을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일반적 정의관이라는 거는 불평등을 인정을 해줘야 하는 그러한 정의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정의관이란 모든 사회적 가치들, 자유, 기회, 소득, 재산 및 자존감의 기반 등은 이들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이익이 돌아간다면 이렇게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분배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그 얘기는 결국은 일부에 치우쳐 있는 분배라면 그 분배는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단순한 불평등,
그러니까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거죠. 단순한 불평등은 부정의가 된다.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회적 기본 구조 내에서,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 구조 내에서 기본적인 틀에서 허용될 수 있는 불평등으로부터 이득을 얻어야 한다. 이때 이득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불평등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불평등이 없을 때의 전망보다 불평등이 있을 때의 전망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 불평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이익이 돌아가는 그러한 사회라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불이익이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의 더 큰 이익에 의해서 보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나 조직 내의 권한에 차등이 생기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최소의 사람이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하느냐 하니까 정의의 원칙에서는 그거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따라서 이 얘기로부터 우리는 롤스의 정의론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정의는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그 가치가 돌아가야 적용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불평등한 차등이 있다 하더라도 유무형의 이익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 요 정도는 허용해 주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더 생각해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초적 입장에서의 평등 원칙을 선택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원초적 입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 벌거벗고 살았을 때 그때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의 것을 의미한다. 그때 원초적 입장이라는 건 자연 상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지위나 권위, 그다음 그러한 것들이 능력 이러한 것이 모두 배제되어 있는 아주 평등한 입장에서 진행이 된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원칙을 정의의 원칙으로 선택할까 그랬어요. 어떤 원칙을. 그러니까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을 쓰고 그랬어요. 무지의 베일이라는 거는 서로가 모두 무지하다. 아는 게 없는 상태이다. 아는 게 없는 상태니까 서로가 백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백지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원칙이 그랬어요. 이때 선택한 원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원칙이니까 모두가 이 원칙을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합의를 봤다. 동의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나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택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눠도 우리는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서로가 공평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원칙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선택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선택이라고 한다. 왜? 나한테 이익이 올지 안 올지 아니면 불이익이 있을지 이런 것들. 근데 단지 살펴본 건 그거겠죠. 이익이 오든 안 오든 나한테 불이익이 안 오도록 하는 방향으로 각자들이 선택을 했겠죠. 그러한 선택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택이니까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롤스에 의하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합리적으로. 그래서 하나는
공리처럼 관련된 사람들의 행복의 청량을 극대화하는 선택 그랬어요. 이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이 얘기는 다수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수를 제외한 사람들은 불행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방법이다. 내가 가장 불리하게 된다면,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면 나는 이런 건 선택하지 않겠다는 걸 배제한 나머지 것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것을 최대 극대화의 전략,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최대 극대화의 전략이고, 뒤에 것을 최소 극대화의 전략입니다. 최소 극대화의 전략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에서 선택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롤스에 의하면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정의의 원칙, 스스로를 평등한 존재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 본래 우리는 정의의 원칙이 저변에 깔려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예요. 왜냐? 정의는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누구한테는 적용이 되고 누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러한 사회라면은 그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됐을 때 잘못됐으면은 정의의 칼로 엄단하리라 이게 먹혀야 되죠. 근데 정의의 칼로 엄단하리라 하니까 얘는 빼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부정의한 사회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득의 총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얘기는 최대 다수의 이익을 행복을 가지기 위해 자신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공리의 원칙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은 행복한데 내가 불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스스로의 선택은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대신에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 얘기는 나만 손해보겠네 근데 손해보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가정하에 자신의 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래서 공리주의의 원칙을 따르는 최대 극대화의 전략과 나도 희생을 전혀 손해는 보지 않는 방향에서 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는 최소 극대화의 전략,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최소 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이 얘기지. 누군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짓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선택을 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들은 최초의 평등의 원칙에 합의하리라는 것이 롤스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평등한 분배는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목이 동등함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 목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결국은 이거는 최소 극대화의 전략을 선택하겠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의 원칙은 최대 극대화일까요? 최소 극대화일까요? 두 번째, 최소 극대화 원칙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 그리고 최대 극대화 원칙에 따라 선택하는 합리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우리는 예시 답안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답안을 보면 예시 답안 첫 번째가 이거죠.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의 원칙은 최대 극대화일까 최소 극대화일까 어떤 것을 선택할까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무죄배의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모두 아무도 알지 못하고 벌거벗어 있는 백지의 상태에 있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이다. 누구도 자기의 처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을 경우를 가정하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최소 극대화의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최소 극대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앞에 것 최대 극대화가 아니라 최소 극대화의 전략을 해서 손해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난삼아 학교 학생들이 이 가방 들고 갈 때 야 몰아주기 해서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해서 한 사람의 가방을 다 들고 가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불편한 거 싫으니 각자 알아서 들고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선택한 것이 합리적이라면 어떤 경우인가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할 때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선택한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모두 최소 극대화의 정책을 기준으로 해야 합리적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복지정책, 의료보험제도를 만들 때 불리한 처지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돈을 오랫동안 많이 넣었던 사람들이 가져가는 배당 수익이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좀 더 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넣다 보니까 국민 이 제도에 집어넣은 게 저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집어넣은 거에 4% 정도의 상위 4%에 속하는 게끔 제가 넣었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적게 넣은 사람이 연금을 더 받고 있는 걸 보고서 제가 열은 받았는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분배 정의의 기준을 정할 때도 최소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최소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건데 최대 극대화 원칙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면 최대 극대화의 원칙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거죠.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찾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선출하는 경우는 최대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선택한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다수가 표를 얻으면은 그 최대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서 당신이 당선됐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투표는 최대 극대화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 이 얘기죠. 선거에서는. 자, 이제 민주주의적 평등과 차등의 원칙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라는 요 문장을 한번 살피고 들어갑시다. 공정한 기회의 균등의 원칙, 이거는 우리가 정의의 원칙 두 번째에서 A, B란에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회의 모든 지위와 직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참여의 기회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 차등의 원칙을 봅시다.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차등의 원칙이 적용이 됐을 때는 불평등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유무형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이 정책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결합으로 그랬어요.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이 요구하는 제도의 체계를 가정할 경우에 처지가 나은 자들이 보다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를 향상하는 것뿐이다. 최소 수혜자가 많은 것을 혜택을 입으면은 우리는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이 요구되는 제도 속에서 내가 높은 소유물을 많은 소유물을 지닌다 하더라도 이게 허용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등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거에 우리는 국가가 기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지잖아요. 이게 사회복지. 그래서 사회복지가 잘 되면 그때 국민들의 불만은 어떻게 돼요? 최소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받는 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전망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혜택받지 못한 자들의 이익이 도모되지 않는 한 사회 질서는 그러한 전망을 설정하거나 보장해서는 안 된다. 왜? 도모되지 않으면은 불평불만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극심하게 되겠죠. 그러면 무질서한 혼란이 사회에 야기가 되니까 극심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혼란이 되면 제일 먼저 뭐가 깔아앉아요? 경제가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1차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자, 그 다음 차등의 원칙은 그랬어요. 만약 두 사람의 처지를 모두 보다 낮게 해줄 별다른 분배 방식이 없는 한 평등한 분배가 바람직하다는 강력한 평등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자, 차등의 원칙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을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똑같이 나눠주자. 그럼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냐.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거기에 대해서 좋아 그러면은 우리 25만 원씩 다 나눠주면은 국민들은 불만이 없겠죠?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갈등의 소지가 좀 더 있으니까 생활의 곤란함을 좀 더 극복할 수 있기에 지원을 조금 더 해주고 부자들은 당신들은 알아서 잘 굴러가니 사회의 혼란함이 없는 형태에서의 이익이라면 당신들은 더 큰 이익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분란의 조짐을 없애주는 그러한 형태의 모형의 이익이 있어도 괜찮다 하면은 저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 계층 간의 소득 분배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재산을 소유하는 민주주의에서 기업가 계층이 일원으로 출발하는 자들은 미숙년 노동자의 계층으로 출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인상을 전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얘기죠. 부모가 부자이고 A는 부모가 부자이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B는 부모가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면 A가 좀 더 나은 인생의 전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와 같은 인생 전망이 있어서 최초의 불평등을 정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A라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B라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등함이 이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그것이 정당화될 경우는 오직 기대치의 차등이 미숙년 노동자의 가난한 자에게 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경우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의 원칙을 적용해 주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대치에 있어서 불평등은 그 불평등을 감소시킬 때 노동자 계층의 처지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제2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대치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그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욱 악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악화가 안 되도록 해줘야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2의 원칙을 정리할 수 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 두 번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아래 모든 이에게 개방된 직책과 지위가 결부되어야 한다. 기회균등의 원칙은 적용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사회의 불만은 많이 가라앉지 않겠느냐, 이러한 글입니다. 자, 이제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차등의 원칙을 선택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걸 한번 봅시다. 차등의 원칙을 선택하는 근거. 롤스에 따르면, 롤스의 정의론, 거기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계약 당사자는 일단 평등의 원칙의 합의,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는 정의의 원칙이 있는데 이 정의는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적용이 됐을 때 그 가치가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하지만 단순한 평등의 원칙을 최종인 정의의 원칙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이것만의 정의의 원칙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회 체제가 불평등을 도입한 결과로 모두 처지가 나아진다면, 자, 불평등이 도입이 됐어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도입이 되면서 자본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게 불평등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서로 간에 있어서의 많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살아가게 됐다라는 그러한 사례. 그렇다면 합리적인 사람들이 불평등의 도입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의 계약 당사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때 이익은 유무형의 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유형의 이익만이 아니라 무형의 이익도 돌아갔을 때 이렇게 얘기가 돼야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불평등의 허용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롤스는 계약 당사자들이 모든 사람이 이익이라는 조건하에서 불평등의 도입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신들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 처지에 있다고 가정하고 자신의 목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이게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잖아요. 이게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은 모든 사람의 이익 중에서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데 합의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결국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이 원칙에 합의를 했을 때 우리는 사회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용인돼도 된다라는 그러한 원칙, 차등의 원칙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봅시다. 이때 최소 수혜자의 입장에서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모험 회피적인 것은 아닐까? 그 다음 두 번째, 평균 수혜자가 아닌 최소 수혜자의 입장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손해를 안 보기 위한 거고, 이건 모험 회피적인 거,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야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러지 않을까요? 한번 예시 답안을 봅시다. 1번. 자신이 살아갈 사회의 정의 원칙을 선택할 때 대다수의 사람은 안정을 지향하게 된다. 그러겠죠. 그래서 분배 정의에 대해 안정을 지향한다는 것은 어떤 처지로 태어나든 적어도 인간다운 삶은 보장된다. 이거 보세요. 이제. 적어도 인간다운 삶은 보장이 된다라는 것은 의미합니다. 인간다운 삶이 보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의 유지가 되니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소 모험에 대해 회피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결국은 뭐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간다운 삶은 보장이 된다.
인간다운 삶은 보장이 되니까 경제적 차별이 어느 정도 있어도 불평등이 어느 정도 있어도 그래 그거 내가 감수를 하지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평균 수혜자가 아닌 최소 수혜자의 입장을 가장하는 것 그게 왜 합리적일까요? 그랬어요. 거기에 예시답안을 보면 우리가 평균 수혜자로 태어난다면 적어도 인간다운 삶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평균 수혜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때의 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국민들이 있어서의 중산층 이렇게 되겠지. 평균 수혜자라는 얘기는 중산층 정도가 된다면 적어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 수혜자로 태어났는데 안전장치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의 위협을 방지하는 한편 다른 구성원들의 처지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수혜자의 입장을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의 이론이라면 모두가 선택을 하는 거는 이러한 선택이 아마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자, 우선성에 관한 그 밖의 사례를 봅시다. 우선성이라는 거는 모든 거에 우선하는 게 뭐가 우선한다? 발음이 우선해요. 발음. 이 발음이 우선한다는 거는 내적으로 선을 보유해야 한다는 거고 외적으로 의의가 행해져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우리는 발음이 인정이 되는 사회,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성의 규칙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성이라는 거는 먼저 진행이 돼야 될 내용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성의 규칙은 정의의 원칙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의하는 규칙입니다. 정의의 원칙들 간에. 그러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우선. 자, 이게 뭐였죠? 제1의 원칙이었어요. 제1의 원칙은 제2의 원칙보다 항시 뭐예요? 우선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정한 기회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의 우선함. 이 얘기는 제1의 원칙과 제2의 원칙 중에는 제1의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제2의 원칙 중에는 공정한 기회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중에 공정한 기회의 원칙을 더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차등의 원칙보다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더 앞서고 이 두 개의 제2의 원칙보다는 제1의 원칙인 평등한 원칙이 더 앞서서 적용돼야 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성의 문제를 살펴보면 우선성의 문제를 포함하여 제도상의 정의의 두 원칙을 최종적으로 진술하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제1의 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 가능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한 전체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제2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있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책과 지혜에 결부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기회를 모두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죠. 따라서 이 제1 원칙, 제2 원칙에서 제 우선성의 원칙은 자유가 우선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저희 원칙 순위는 순차적 사유로 되어야 하며 자유는 오직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죠? 자유의 방종은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으니 그 해하는 자유는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제한받는 거는 덜 광범위한 경우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할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덜 평등한 자유는 자유를 적게 가진 자들에게 수용됐을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라는 요
제일 우선성의 원칙에서 자유의 우선성은 이 두 가지의 내용대에서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제2의 우선성의 규칙인데 여기에서 보면 효율성과 복제에 관한 복제에 대한 정의의 우선성이에요. 여기에서 정의의 제일 원칙은 서열상으로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 총량의 극대의 원칙의 우선적이며 그랬어요. 이 정의의 제일 원칙은 서열상으로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 총량의 극대의 원칙의 우선적이며 얘가 이것보다는 우선적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공정한 기회는 차등의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때 제2의 원칙이 뭐였죠? 공정한 기회와 차등의 원칙이 이게 제2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회의 불균등은 적은 기회를 가진 자의 기회를 증대해 줄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회를 고루 혜택이 됐을 때 이것을 우리는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경제는 돈이 돌아야 되죠. 근데 돈이 돌지 않고 계속해서 저축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때의 과도한 저축률이라는 우리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돌도록 이렇게 주니까 돈이 전부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어떻게 했죠? 우리는 기간을 정했죠. 3개월 내에 이거 쓰지 않으면 다시 국고에 귀속됩니다 하니까 지역 화폐 발행이 됐을 때 그 지역 내에서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회전이 되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달아서 하니 경제적으로는 이게 회전이 되니 회전되니까 국가에서 국가 경영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가져오는 거죠. 25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결국은 경제를 돌 수 있는 그러한 이게 하나의 펌프에 우리의 이 펌프질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량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도 경제적으로 우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생각해보기 자유의 우선성의 원칙의 근거는 무엇일까? 롤스에 의하면 정의의 두 원칙 가운데 평등한 자유의 원칙인 제일 원칙과 제일 원칙에 우선한다. 아까 그랬죠. 제일 원칙이 우선하고 제2의 원칙에서는 우리는 공정한 기회가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이 얘기였죠. 예. 그래서 자유가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롤스에 의하면 물질적 부의 증가는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해줄 기회가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 반면에 자유의 증가는 그러한 기회를 증대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경제적 복지의 증진을 위해 자신이 더 적은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 불합리한 선택일 것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자유우선의 정치를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유우선의 정책을 원칙을 선택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선택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이 답안의 예시들을 한번 예시 답안을 봅시다. 평등한 자유의 제일 원칙을 근거로 두는 이유. 절대 빈곤이나 만성적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평등한 자유우선의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보세요. 여기 보면 예시 답안. 첫 번째 내용이 이거였죠. 평등한 자유 원칙을 이 원칙을 두는 근거. 질서 정의하는 사회는 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랬어요. 맞죠? 질서 정의하는 사회는 정의의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가 되죠. 이런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이죠. 그러니까 자율성이 굉장히 발휘가 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도 그렇다고 여기고 그들 각자는 서로에 대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본적 목적과 이해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얘기는 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화가 된다.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들과 이해 관심들이 제일 원칙으로 재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는 이유로 인해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우선성을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여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두 번째는 여유가 없는 자들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나 빈곤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우선적으로 평등한 자유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제1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평등만을 지향할 경우 실패를 사회주의 사회의 붕괴를 통해 경험했다 그랬으니까 자유 없는 평등은 이게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우선인데 제한적 자유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개인의 어떠한 삶이 좋은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게 무엇이 더 먼저인지 알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자유의 바탕하에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쉬운 네 번째에 있어서의 롤스의 정의론의 강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